네, 각 반에 있는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채널 12번을 틀어주시고 2교시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에 임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유튜브 링크를 공유해 주셔서 유튜브 링크로 양성평등 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12번을 맞춰주세요. 네, 지금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관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고정관념을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밀폐된 방에 갇혀 있습니다. 이 밀실을 빠져나오려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하지만 두 실은 아무리 팔을 벌려도 동시에 잡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두 가지 도구가 당신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망치와 가위입니다. 이때 두 가지 도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다른 도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림과 같이 가위 혹은 망치를 잡고서 아무리 손을 뻗어도 반대쪽 실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두 가지 도구 중 어떤 도구를 택하여 어떻게 두 실을 동시에 잡을 건가요? 잠시 고민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망치와 가위 중에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이 두 실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한번 풀어볼게요. 정답은 망치 혹은 가위를 실에 묶어서 시계추처럼 밀어내고 다른 실을 잡고서 다시 돌아온 반대쪽 실을 잡는 것입니다. 네, 즉, 맞춘 주어진 친구들 어떤 있나요? 도구를 사용하든 그 도구를 시계추처럼 사용하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도구를 선택하셨나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이 문제에 기반이 된 심리 실험에 따르면 가위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보다 망치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문제를 더 많이 해결했습니다. 가위는 실을 자르는 특정한 기능을 이미 가지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고 가위를 시계추처럼 사용할 생각은 쉽게 해내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어떤 물체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로만 그 물체를 지각하는 경향을 두고 기능적 고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종의 고정관념인 셈이죠. 고정관념 깨기 시리즈 2편에서는 관련된 문제를 하나 더 소개하고 네,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맞춘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번째도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당신은 문제입니다. 밀폐된 방에 갇혀 있습니다. 탁자엔 양초, 성냥, 그리고 압정들이 있습니다. 밀실을 빠져나오려면 양초에 불을 붙이고 촛농이 탁자에 떨어지지 않도록 초를 벽에 고정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압정으로 초를 벽에 붙여보려고 하지만 압정 가시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실패하고 맙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탁자에 촛농이 떨어지지 않도록 초를 벽에 고정시킬 건가요? 잠시 고민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더 깨트리고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보세요. 탁자 위에는 성냥, 초, 짧은 압정, 그리고 상자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림과 같이 압정이 담겨있던 상자를 선반처럼 사용하여 그 위에 초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기능적 고착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심리학자 카를 덩커가 만든 것입니다. 실험 당시 피험자 29명 중 12명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카를 덩커는 피험자들이 압정 상자를 단지 압정을 놓는 용기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피험자들에겐 압정을 상자에 담지 않고 제시했더니 28명 중 24명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 기능적 고착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 증명했습니다. 이런 기능적 고착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3편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답 맞춘 친구들 있나요? 네, 선생님도 못 맞췄거든요. 두 가지의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정된 관념이 사실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깨트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주제는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나누려고 해요. 양성평등이라는 교육은 사실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많이 들어본 단어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양성평등 교육을 정말 많이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텐데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성에 의한 사실은 법률적이거나 사회적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생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와 차별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런 차별을 통해서 우리가 평등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법률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자라는 이유에서 이제 양성평등 교육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양성평등 교육이 그러면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먼저 함께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양성평등의 교육에 이어서 선생님 먼저 맨박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살펴보고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맨박스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맨박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무슨 단어일지? 네. 맨박스는 말 그대로 남성이 남성다울 것을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 맨박스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남성들이 이래야 한다. 남성은 남성다워야 한다라는 어떤 남성에게 씌워지는 억압적인 고정관념을 말하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이런 맨박스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맨박스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파란 옷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아, 완전 잘생겼다. 완전 남자다, 남자. 그래, 여자식 된다.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지켜줘야 해요. 너 게이 같아 너. 야, 너 아직도 못 해봤냐? 뭐하러 달고 다니냐? 그거 떼. 축구 좀 하자. 당구는, 게임은 다 안 하는구나. 장난하냐? 왜 여자처럼 꺾어 마셔? 이제 여러분은 가족과 배우자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이거 완전 쪼잔하네. 야, 너 뭐 이렇게 깨작깨작 먹어? 소개팅 할 건데 남자가 차 없으면 좀 그런가요? 저 2월급으로 결혼하려면 아빠, 힘내세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본 맨박스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학교는 특별히 남학생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나가면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언어나 행동 속에 아니면 혹시 내가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런 게 맨박스였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 이어서 부모의 보겠습니다. 사랑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잘생겼다. 그쵸. 상남자네. 아이를 위한 선물도 끊이질 않네요.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런 것이고요. 조금 크면 아이는 유치원에 갑니다. 그래, 여자식 된다.
친구들과 다투다 팔을 긁혔네요. 서러워 울음이 터진 채 집에 온 아이에게 어떡해. 남자는 징징대는 거 아니야. 울다가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말. 어머니, 남자애들이 원래 활동적이잖아요. 좀 짓궂게 노는 것도 있고. 우리 애가 남자답지 않게 그래도 순한데. 별 생각 없이 어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들. 정말 원래 그런 걸까요? 아빠는 어릴 때 운 적 없어. 우리 애만 태권도 안 보내서 그런가 봐. 애가 활동적이지 못하네. 그니까 애 데리고 나가서 축구도 좀 하고 그래. 아이들은 18개월이 되면 차츰 성별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주변의 어른들을 보며 성 역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6살까지는 무려 자아의 70%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죠. 내일 유치원 역할놀이 한다고 준비물이 뭐야? 그렇게 어른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꿰어 맞춰지며 자라나는 아이들. 무심코 내뱉는 말과 행동이 모여 보편을 가장한 편견이 되고 변화가 불가능하며 심지어 옳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저서에 따르면 장난감에서 성별 표시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말하죠.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차이는 다른 데 있을지 모릅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서로 다른 취향을 존중하고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지금껏 우리 어떻게 자라왔나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어른이어야 할까요? 네, 잘 보셨나요? 이어서 한 개만 더 맨박스에 대한 내용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다들 뛰어노는데 뭐 하는 걸까요? 모자라. 빨리 와. 아니 나 축구 안 해. 그냥 여기 있을래. 안 돼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다간 맨날 저렇게 있네. 기집애냐? 뭐 이 새끼야? 무시당하기 십상이죠. 우리 학교의 모습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이래야죠. 살펴봐 주세요. 뛰어놀아야 진짜 남자죠. 책을 읽고 있네요. 그런데 우나요? 위험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울면 위험해요. 미세하지. 어우, 심하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이런 친구가 울고 있네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야, 울어? 나한테 얘기해봐. 이건 너무 오글거리죠? 뭐야, 징그럽게. 사실 학교에서 남자가 우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야, 이 새끼 진짜 운다, 야. 그렇죠. 추억으로 남겨야죠. 울고 함께. 저리 가. 지울게. 지웠냐? 안 지웠지.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장난하냐? 우는 게 웃겨? 싸움이 붙었습니다. 남자들끼리의 싸움에서는 효과적인 전술을 사용해야죠. 남자가 한 입으로 장난하냐? 좋은 공격입니다. 치사하게. 야, 네가 말하면 그 죽여야지. 넌 남자 새끼가 그걸로 삐지냐? 훌륭한 방어입니다. 그래, 속 좁게, 야. 상대를 남자에서 끌어내리는 전력은 효과가 좋습니다. 야, 이 쪼잔한 새끼야. 뭐 이 삐돌이 새끼야. 야, 니네 그냥 남자답게 싸우고 끝내.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남자 자격 박탈이죠. 야, 졸리냐? 누가 쫄리네? 야, 니들 뭐하냐? 니네 왜 싸웠어? 얘가 야, 사내놈들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어디다 쓰냐, 뭐 죽을 죄졌어? 남자끼리 싸우는 거 이해한다. 근데 얘들아,
남자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중에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은 지금 이렇게 투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게 현실이야. 일어나. 야, 남자답게 화해해. 웃어. 우리 모두 이런 일상 속에서 조금씩 적응하고 변화한다면 진짜 남자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답기 위해 우리가 포기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한 명 모자라. 빨리 와. 그냥 노래 듣고 싶은데. 너무 감동적이야. 뭐지? 무슨 일 있나? 별거 아닌데 먼저 사과할까? 처음에 가졌던 자연스러운 생각들이 무시당하려나? 지키면 안 돼. 오글거리는데. 쪽팔린데. 누가 쫄인데? 점점 남자답지 못한 것, 남자라면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남자다운 것이냐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나와 친구들의 언어, 감정, 행위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소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청소년기 남학생들은 성역할 갈등을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역할 갈등이 심할수록 기본 욕구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우울 수준이 높다는 가설과 이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남자라서 해야 하는 것, 남자라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동안 우리들 각자가 갖고 있던 자연스러움을, 각자가 바라보던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되게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이고. 3, 2, 1.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학교에서 특별히 남학생들과 지내면서 어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내뱉으면서 여러분들을 맨박스에 갇히게 하는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더 많이 또 이 맨박스에 대해 보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 준비하면서 이런 맨박스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꼭 남성이 남성다워야 할 것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와 학교의 분위기를 우리가 바꿔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이런 성 고정관념들, 지금은 남성에 대한 부분을 배웠지만 사실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성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일단 먼저 성 고정관념에 대한 부분들 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성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한 노력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빌려줄게. 할로윈 때 썼던 코스염도 가져갈게. 진짜? 공주 역할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기사는 멋진 역할이라고. 그래도 넌 나무는 아니잖아.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별에 따라서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이나 행동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분명하고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었고 굉장히 불평등했어요. 남자는 강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해요. 울면 안 돼요. 운동을 좋아해야 합니다. 여자는 상냥하고 아기를 돌봐야 해요. 감정적이고 집안에 있어야 했어요. 음식과 청소를 잘해야 했죠. 성 역할 고정관념은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지 정해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을 맞추려고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살을 빼고 강박적으로 운동을 하고 성형수술을 받기도 해요. 이런 엄격한 성 고정관념은 사람들의 감정도 억압합니다. 소녀들은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소년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면 안 돼요. 아이를 돌보거나 약해도 안 되죠. 다행히 지금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좋은 일이에요. 다음 시간까지 어메이즈 사이트로 놀러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영상을 볼 수 있어. 네. 우리가 오늘 많은 영상을 보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성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행동들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 그리고 친구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성고정관념을 깨트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는 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보면서 실천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사회는 더더욱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같이 나눌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다면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트리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노력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노력에 뭐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충실하고 그 감정에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 되게 많이 겪어보셨죠? 우리가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을 좀 바꿔봅시다. 나다움을 찾는다는 게 선생님이 볼 때는 자기 자신의 노력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내 마음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성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두 번째, 성고정관념이 담긴 칭찬 또는 비난을 하지 않기. 세 번째, 사회가 강요하는 남자다움 또는 여자다움보다 나다움을 먼저 생각하기. 이게 자기 자신이 성평등을 하기 위한 노력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의 우리의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뭐가 있을지 한번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절 때 우리 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죠. 나다운 꿈을 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 내 호칭에 대해서도 성차별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죠. 그런 것들도 한번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교에서의 여러분 성평등을 위한 노력들이 무엇이 있을지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학교에는 여학생은 없지만 남학생이 꼭 힘이 세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내년에 우리 학급에 이런 실천 방법을 제시할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제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여학생에게 맞죠? 외모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우리의 성 고정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관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 말을 많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성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여러분은 아직 공감이 되지 않겠죠? 정말 많이 변화됐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가부장제와 권위적인 문화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성 역할에 대한 부분이겠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내용이에요. 이것 또한 권위주의적이고 성평등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겠죠? 네, 요새 핫한 문제이죠. 육아휴직. 네, 우리 다양한 영상들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을지 모르지만 성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다운 것들을 찾아가고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에 충실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남성과 여성이 태어나면서 생물학적으로 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도 있어요. 그런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차이와 차별 속에서 혹시나 사회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그런 권리의 차별이 있다면 그런 권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뭐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차별적인 어떤 성고정관념의 역할을 가지기보다 함께 서로의 역할을 자신답게 나누어 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작은 행동의 차이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성평등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특별히 우리 남학생들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는데 매년 하는 이런 양성평등 교육 속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평등하게 실천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광고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저번에 3대 천왕과 관련한 시상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상 상장은 나갔는데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내일 김유신 선생님께 헬스왕은 김유신 선생님께 가서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을 이제 벽에다가 붙여 놓을 거니까 자기 이름을 확인하고 내일 김유신 선생님께 선물을 받으러 가시고 기부왕도 내일 선물을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1, 2학년 학생들은 내일이 마지막,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 등교일이기 때문에 내일 꼭 명단을 확인해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어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어제 경민이니 전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퀴즈를 풀었는데요. 많은 친구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3학년 친구들이 1, 2학년 친구들에게 상품을 많이 양보해 주셔서 1, 2학년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로 이제 선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당첨자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친구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화면에 보시면 우리 크게 믿음, 소망, 사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인지 정확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상 이렇게 9명 이렇게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소망상입니다. 예, 소망상도 예, 역시 이렇게 9명이 이렇게 선발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시상자가 이제 믿음상입니다. 믿음상. 예, 인원이 많으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학년 친구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자신의 이름 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예. 유성이까지 예, 3학년이고요. 그리고 2학년 친구들 이제 명단 나갑니다. 예. 지금 3반, 4반, 6반까지 이렇게 잘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친구들 또 이제 진행이 됩니다. 1학년 친구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 소망, 사랑상 해당되는 친구들은요. 1, 2학년 친구들은 우리 한나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 내일 등교하니까요. 꼭 신앙 상담실에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시고요. 3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에 오셔서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고요. 예, 목사님도 이거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랑과 관심 보여주셔서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양성평등 교육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